자,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영화테크예요. 어, 12,850원에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약간 좀 다르게 자리가 나와버려서 지금은 어떻게 할지 다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량 있죠. 이 음봉 거래량이 이런 저점을 계속 지켜왔던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이탈을 시켰죠. 그럼 얘가 만들어낸 파동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2%가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이 저점을 이 음봉 거래량이 또 이탈을 시켰죠. 살짝 위에서 시켰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천장까지 축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1% 스캘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호가 차이로 지금 놓친 상태라 이거죠. 그리고 900원에서 체결도 거의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850원까지 잡아버리게 되면 850원에서 잡아버리게 되면 어 먹을 구간이 안 나오는 거죠. 먹을 구간이. 저는 지금 더 떨어지는 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 낙주 매매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는 잡을 생각을 했다라는 그 근거가 중요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이제 12,850원. 또 아까 계산했을 때 12,500원이었나? 12,500원. 이 안에서 이걸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킨 겁니다. 할 것도 없고.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제 음봉 거래량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이제 내려온다면 바닥을 깨고 내려온다면 이제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온다면 내가 먹을 폭이 1%라도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음봉으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폭이 1%라도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음봉으로 떨어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쏟아지면은 그 음봉이 크게 가라앉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바로 타점을 바꾸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건 이제 체결창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더 낮춰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너무 또 이격이 벌어지면 안 좋아서 12,500원. 이 중심값이 이제 12,650원, 12,700원 정도가 되는데 이 12,700원이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12,700원. 이 자리가 뭐 여기서도 이제 딛고 간 자리가 됐죠.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잡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매매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12,850원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안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종목이 흐르는 중요한 그 흐름상의 중요한 맥점이죠.
이렇게 낙주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에 대한 반응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적당히 쏟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쏟아져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같은 수준의 매도 물량이 또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이 저점을 깨면, 이 저점을 이탈을 하면은 같은 비슷한 수준이 나오게 되면 한 1%에서 2% 사이에 음봉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끝에서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천장 직전까지 먹을 수 있겠다.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을. 그걸 이제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지금 노트북이 총 3대가 있어요. 하나는 꺼져 있고 나머지 하나는 같이 보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매수가에 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매수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그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겠죠. 그 규격이 잘 맞으면 내가 생각하는 매수 영역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약간 좀 디테일한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밀어주기를.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의 반등을 먹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정도의 이격을 빠르게 벌려 주어야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의 이격을.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이만큼 내렸으면은 그거보다 조금 덜한 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 그럼 이 친구가 저는 최소한 1.5% 정도는 떨어져 줘야 바닥으로부터 1.5% 정도. 뭐 이거를 저기선 체결된 물량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최소한 1.5% 정도는 떨어져 줘야 내가 여기를 먹을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제 매수 타점은 지금 현재 여기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12,750원. 이 자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2,700원 정도. 낙주 매매를 하는 기본 개념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디테일한 차이가 좀 생기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사되, 이 영역 안에서 사되, 내가 먹을 구간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이제 그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죠. 차트 보기가 불편해서 한 3분봉 정도로 보고 있겠습니다. 내 그물망에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지겨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제 보통 알람을 열어놓고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 기다려야 한다는 거. 그냥 1분봉으로 보고 있죠. 또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낙주 매매는 웬만하면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초보자분들은 많이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등을 세게 주기 위해서 거래량을 좀 터트려 주면은 이제 그 이상의 폭을 먹는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조정폭에 대한 개념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력이 만들어 놓은 최초의 저점을 이러한 거래량으로 이탈을 하니까 이 정도의 반작용이 나오더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점을 이 거래량 수준으로 이탈을 시키니까 이 정도의 반작용이 나오더라. 좀 약간 축소된 느낌이 있죠. 분명히 축소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바닥을 조금씩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런 설명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을 막 이것처럼 음봉을 만들면서 지금 깨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결국에는 매수가의 위치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런 경우는 그 음봉이 더 아래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을 딱 깨는 순간 음봉이 크게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저점이에요. 저점을 그은 선. 어떤 주식이 요렇게 여기서 저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다 와서 음봉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약간 위에서 음봉이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점을 매우 천천히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거래량 없이 살짝 깨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살짝. 지금 얘가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되게 그 헷갈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얘가 올라가 버리면 얘는 이제 놓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매는 더 이상 영화테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저점을 깨는 모습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12,700원 수준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점을 아주 스무스하게 내렸죠. 잘 보시면은 저점을 매우 스무스하게 내렸습니다. 그럼 천장의 위치가 또 한옥가 보세요. 천장의 위치가 한옥가 내려간 거예요. 그럼 제가 먹을 구역이 900원까지가 아니라 850원까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1%라는 스캘핑을 위해서 뭐 1% 뛰기 뭐 이렇게도 부르죠. 이거를 한옥가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두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50원에서 잡아서 한 800원쯤에 매도해버리면은
1% 정도가 얼추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낙주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런 걸 기다려야 매수할 수 있고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매력적이기도 해요.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 자리만을 기다리는 그런 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러고 이제 또 이전 지지선들을 저항선들을 깨고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이 매매는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는 한호가 내린 상태에서 저점을 엄청 스무스하게 내렸죠. 매우 스무스하게 내렸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저점을 만들기 위해서 음봉 거래량을 만들 때 그 양과 속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할 때 어떤 그 목표가랑 낙주 매매를 할 때 목표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도 염두하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제 저점을 또 갱신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기치 못했던 커다란 물량이 막 쫙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안전한 범위, 저는 이제 주가가 여기서 받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막 떨어진다. 예기치 못하는 수준으로 나오더라. 그러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저점을 이 안에서 만들어 주는 걸 좀 확인시켜 주고 나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아래로 쭉 빠지는 걸 본다면 왜냐면은 여기 갭이 있기 때문이죠. 어 갭은 정말 재밌는 녀석이에요. 갭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재밌어요. 이게 뭐랄까 어떤 게임을 하는데 더 그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갭 아래로 회귀하기 위해서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매매를 안 해야겠죠. 근데 좀 빠르게 저점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만들어 준다면 그걸 보고 이제 매도가 설정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이렇게 딛고 가느냐 지금 이제 저점을 매우 스무스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여기를 이제 딛고 가느냐
아니면 좀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해 준다면 스캘핑 수준으로 한번 이제 그 매도 폭을 보고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느냐. 또 세 번째 경우에서는 이제 급락이 좀 세게 나올 때 이 안에서 멈추느냐 아니면은 더 아래로 내려가느냐.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는 뭐 거의 엄청난 저항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쓰든 매매를 취소하든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고 계세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지켜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해야 할 영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 매수가가 어 이렇게 가격 하나로 나올 때도 있고 가격 하나로 그냥 이렇게 여기서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가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특정 범위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때마다 대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막 내용을 정리해서 어 공식처럼 만들어서 뭐 이런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그때 그때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걸 이제 반대로 하면은 상승할 때도 가능하니까 이제 저는 마이크를 잠시 꺼두고 책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음봉 거래량이 늘면서 빠지고 있죠. 지금 음봉 거래량이 아까랑은 좀 다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650원 물량을 다 체결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럼 보시면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 혹은 조금 더 많은 그리고 그 전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음봉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650원에서 체결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밀어야 돼요. 자,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650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랬는데 700원까지만 오고 반등 줘서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저는 끝이에요. 안 돼.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12,700원에서 그냥 둘 걸.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힘을 점점 빼더니 아, 여기까지 안 내려오려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요.
너무 늦게 내려오면 좋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기다려 볼 만하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팔 사람들은 많이 판 것 같아요. 근데 이 매도 물량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긴 했지만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파란 음봉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바뀐 거라서 나오는 시간으로 따지면 더 늦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배분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지지선에 이제 다다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매도 물량이 줄어야 정상입니다. 매도 체결량이 막 쏟아져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쳐주는 물량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지선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실패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50원에서 850원까지 매도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650원에 있는 물량을 딱 3주 정도, 아까 3주였던 것 같은데, 네, 3주 정도 체결을 시키고 850원에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파동이 한번 진행이 됐으면은, 그 맨 처음 한 번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미 내가 원하는 자리가 한번 내 물량을 제외하고 만들어져 버렸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매매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이건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여기서 매매를 그쳐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어떤 선취매로서의 어떤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 반등을 준다고 해도 뭐 오후장에 들어서 반등을 좀 줘서 종가를 위에서 마감시킨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내가 이제 여기를 이 자리를 단타로 먹겠다라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최소한 오버나잇은 안 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제 매매를 종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택도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이제 직장인 분들은 주식 이외의 수입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러한 선택을 지금 이 현재 이 HTS 상에서는 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안정적인 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자리가 아니지만 그건 또 거래량에 따라서 뭐 이 정도 저점까지는 한번 먹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제가 이러한 시도를 하려면은 제가 올해 초에 많이 벌어놨어야 돼요. 많이 벌어놨어야 가능한 선택이에요. 여유 있게. 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복잡해요. 이 주식 매매라는 세계가 복잡해요. 저는 진짜 딱 이 반등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자리니까. 근데 안타깝게 이제 650원에서 두 개인가 세 개만 그냥 툭툭 체결시키고 지금 이 1% 반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1,000만 원이면은 그래도 이런 걸 또 하루에 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가 좋다고 해서 이거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원칙이 이 기대감보다 더 중요해요. 이 기대감보다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영역 자체가 제가 보라색으로 그은 이 영역 자체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어 근데 이거를 기대하고 여기서 살 수 없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 원칙 하나가 이 여길 딛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이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그러니까 원칙에 대한 무게감을 그냥 매뉴얼 수준으로 아셔서는 안 돼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그게 진짜 원칙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먹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먹어?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상승은 이만큼의 리스크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어, 어떤 특정한 원칙을 강제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 더 원칙이라는 거에 대한 무게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매가 잘 안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표는 그냥 이거 1% 뛰기를 한번 하는 것 뿐이었는데 1.5 정도가 나오면은 1%뭐 호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언저리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은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야 다음 매매를 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이 자리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이거는 지금 혹시 몰라서 그냥 영상으로 찍고는 있는데 뭘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주저리 이야기해서. 아, 이거 조정폭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 그 조정폭이야 뭐 또 계속 차트를 유심히 들여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바라볼 때 필요한 최소한의 단위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단위. 근데 그 조정폭 개념이 저한테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제일 작은 단위예요. 주가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제일 작은 단위.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얘는 850원에 한번 닫고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다 뚫고 올라갔다 내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폭이 이미 나와 버려서 취소가 되는 거고, 저는 다른 특별한 게 없다면 오후장이나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저도 이제 또 공부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선을, 이 영역대를 기준으로 한번 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쏟아져 내릴지 아니면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